필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강대학교 2017학년도 수시논술 인문사회계열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과학적 사고방식과 인문학적 사고의 결합을 주제로 해서 독해 적용하는 그런 문제를 냈고, 그리고 독해 적용 과정에서 논평식 서술을 하라, 이렇게 문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시문의 키워드와 서술 방향 확인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가에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다라 말을 근거로 나의 입장을 평가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제시문 가에서는 문제 제기 지문일 것입니다. 짧게 처리하시면 될 것인데, 과학자가 세상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데 우월한가, 이런 물음을 제기하고 있고,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게 된다면 아주 유명한 광고죠.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바로 과학이다. 그것을 누가 만드느냐? 우리가 만든다. 바로 이러한 광고가 먹히는 배경에는 과학이 모든 것의 절대적 기준이 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대중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파고든 광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가에서는 과연 그런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 제시문 나의 신문학에서는 역시 주제가 쉽사리 도출이 되는 만큼 신문학을 개별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고, 논문의 성분을 과학적으로 환원해도 인간의 정서는 알 수 없다. 과학적 기술적 방법론이 삶의 본질을 파헤치는 절대적 수단은 아니다. 논문은 왜 짠가라고 성분을 아무리 분석해봐라. 그것이 갖고 있는 정신적, 내재적, 그리고 감정적 가치까지 과학적인 수치나 어휘로 분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서강대 측에서는 인문학적 사유의 가치를 역설하는 그러한 것으로 파악해 주기를 바라는데, 사실 이런 어휘가 학생들에게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 같은 나의 입장을 토대로 해서 문제는 다라마를 근거로 나를 평가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나가 모두 타당하다, 이런 식의 서술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타당성 여부에만 이렇게 전념하면서 결국 다라마와 나가 어떻게 상호 연관성 속에서 다라마가 제기하는 것의 의미를 나가 보충 그리고 보완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서술은 상대적으로 충분히 하지 못하는 그런 답안지였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서는 역시 나의 입장에서 다라마가 제기하는 것의 의미를 좀 더 보완하거나 혹은 시사점을 가지고 서술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시사항을 줬다면 학생들이 접근하는데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고, 따라서 이제 각각의 다라마 입장과 나의 평가식 관계에 대해서 서술의 방향성을 보게 된다면, 물론 전체적으로 나는 타당하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시문 다에서는 과학적 지식의 제한성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편이란 얘기인데, 부분적 제한적 특징을 지닌 과학을 얘기하면서 경험의 한계로 인해 대상을 우리는 불완전하게 인식할 수밖에 없고, 전체에 대한 포괄적 시야가 결여된 상태에서 하나의 가설이나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학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만큼, 그런 경우 과학자가 인문학적 사유를 통해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사유를 할 때 대상의 본질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직관해내지 않겠느냐, 이러한 식의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이고, 제시문 하에서는 책임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같은 편입니다. 과학기술의 책임윤리 범위가 미래로 확장되어야 한다. 미래 세대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한 신중히 예측하는 그런 자세가 요구된다. 따라서 나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과학기술과 삶을 동시에 조망하고 삶과 가치에서 분리되지 않는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서술을 해줄 수 있을 것이고, 비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눈물을 흘리는 화자의 눈물의 성분을 분석하는 게 과학의 역할이 아니라 그가 흘리는 이런 눈물의 상황을 고쳐주기 위해서 과학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인간과 호흡하는 과학이다, 이런 서술 하라는 뜻이고, 마지막 마에서는 과학의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는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 분야에서도 은유적 사고로 인해 새로운 진리가 발견이 된다. 톰슨의 은유적 사고는 현대적인 원자 모양을 발견하는 단서가 되었다. 따라서
눈물은 왜 짠가라는 이러한 직관적, 은유적 공감대 이런 것들은 인문학적 상상력을 자극하게 되고 또한 과학의 발전에도 반드시 중요한 요소이다. 백엔의 대륙이동설은 실험과 관찰이 아닌 세계지도를 본 직관적 상상력에서 출발했지. 이 사람이 지구 곳곳을 다 돌아다녀서 가설을 만들어서 그것을 검증한 것은 아니고 최초 이론의 출발은 바로 인문학적 상상력에서 비롯되었다. 뭐 이러한 식의 이야기를 역시 하라. 이렇게 본다면 결국 같은 편들이고 이 같은 편들이 갖게 되는 의미를 상호 보완적으로 서술하라. 이것이 문제의 핵심 요구가 될 것입니다. 답안 정해보겠습니다. 대학공개 답안입니다. 가는 과학 분야뿐 아니라 비과학적 분야의 문제에 대해서도 과학자의 의견을 중시하게 된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대해 나에서는 동물의 성분을 과학적으로 환원해봤자 인간의 슬픔이 공감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모든 분야에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로써 인문학적 사유의 가치를 역설하고 있다. 이하 다라마의 논지에서도 나의 논지가 가치 있음이 입증된다. 다에서는 과학자도 경험의 한계로 인해 대상을 불완전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새로운 대상에 대해 설명할 때 충분한 데이터를 근거로 갖지 못해 현상의 현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과학자의 설명이 늘 객관적이진 않기에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인문학적 사유를 한다면 오히려 과학의 객관성을 더욱 담보하고 대상의 본질에 다가설 수 있다는 점에서 나는 이것을 보완하는 하나의 사고방식이 될 것이다. 나에서는 과학기술의 책임윤리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현 세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다. 즉 현재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미래 세대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신중히 예측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가 보여주는 객관성 확보를 유보하는 태도와 연결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속적이면서도 궁극적으로 보존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된다. 이는 곧 미래 세대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단락 보게 된다면 이 다와 연결해서는 서술했는데 정작 나의 논평식 서술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뭐 유사하니까 빼버린 건지 아니면 깜빡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학생 여러분들은 시키는 건 반드시 답안지에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답안지 그대로 제출했으면 채점하는 사람이 이 부분에서 감점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마에서는 과학 분야에서도 은유적 사고로 인해 새로운 진리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준다. 톰슨의 은유적 사고는 현대적인 원자 모양을 발견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었다. 통제된 실험이나 엄정한 절차에 의해서만 과학적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나에서 역시 이러한 은유적 사고로서 대상을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 즉 시적 자아가 느끼는 슬픔 그 자체를 이해하려는 방법이 전체적이고 직관적으로 표상된 것이다. 원고지가 만약 남는다면 백엔의 대륙이동설은 실험과 관찰이 아니라 직관과 상상력을 통해서 그 첫걸음을 뗄 수 있었다. 이런 식의 마지막 예시 문장 저 같으면 붙이고 나오겠습니다. 설명 마칩니다.